안녕하세요. 이코노믹 리뷰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린이를 위한 세 번째 영상으로 기업 지표 중에 투자 적신호를 나타내는 것을 알아보려 합니다. 전문가들은 주식 투자할 때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라고 합니다. 펀더멘탈은 경제 용어로서 원래는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표현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성장률, 물가 상승률, 실업률 등의 지표로서 그 국가의 경제적 재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 펀더멘탈은 주식 관련 뉴스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국가라는 단어를 기업으로 치환하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매수와 매도 판단에 중요한 근거인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물론 성장성, 수익성 등 기초 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펀더멘탈로 통칭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펀더멘탈이 우수하다는 것은 기업의 각종 지표들이 우수해 투자해도 좋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반대로 펀더멘탈이 나쁘다는 것은 기업의 주요 지표들이 좋지 않아서 투자에 조심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누구나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재무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에서 첫 번째 체크해야 할 사항은 바로 수익성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매출과 영업이익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순이익은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 등 영업 외적인 일회성 요인이 반영되기 때문에 기업 수익의 실질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이러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늘어나는 기업은 성장성 측면에서 선호될 것이겠지만, 반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피해야 하겠죠. 만약 어떤 기업이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줄거나 적자라면 그 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겠지만 실속은 없는 회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장 폐지가 될 종목인지 아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사의 거래정지 및 상장 폐지 요건을 보면 매출의 경우 코스피는 50억 원, 코스닥은 30억 원 미만이면 관리 종목 대상이 되고요. 이러한 기준 미달이 2년 연속 지속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또 영업 손실의 경우는요, 코스피는 손실을 몇 년을 보더라도 상관없지만 코스닥은 최근 4년간 영업 손실이 지속됐다면 관리 종목으로,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됩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연간 매출이 기준에 미달하는지 또는 2-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위험 종목은 자연히 비켜갈 수 있겠죠.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 영업이익률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영업이익률의 계산 방식은 매출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영업이익률은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기업의 사업적 우위 여부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타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월등하다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다만 몇 년간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도 동종 기업 대비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둔화하는 추세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꼭 짚고 갈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수익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세 번째, 자본이 튼튼한 회사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는 크게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지며 부채와 자본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소위 빚도 자산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부채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을 기대하면서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없이 기업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결국 부채는 갚아야 하는 것이기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는 곧 그 기업의 건전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 부채 비율입니다. 자산 중 부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업종과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통상 적정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보고 있고 400%가 넘는다면 업종과 무관하게 잠재적 위험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채 비율과 연계해서 체크할 수 있는 지표로 유동 비율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유동 부채나 유동성 차입금, 유동성 현금 자산 등 유동 또는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개념이 있는데 이는 1년 안에 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유동성 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 유동성 현금 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뜻이죠. 유동 비율의 계산 방식도 쉽습니다. 기업의 유동성 자산을 유동성 부채로 나누면 됩니다. 이 유동 비율이 보통 150%를 넘으면 양호하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돈보다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1.5배 많아서 현금 사정이 여유롭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있다면 이를 잘 갚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섯 번째, 이자 보상 배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란 기업의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지를 지표화한 것입니다. 즉,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이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1보다 크면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1 미만이면 이자 비용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되면 우리는 이러한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쌓아놓은 현금이 많아서 이자를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다. 또는 영업의 이익이 많아 이자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그 회사가 주력 영업 활동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주력 사업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자 갚을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돈이 이자 수입이나 지분 투자 배당금 또는 건물 임대료 수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회사의 경쟁력과는 무관한 것이고 이는 곧 투자할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본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자본 잠식에 관한 것인데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자본 잠식에 우려가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강한 투자 적시전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 잠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기업의 자본 총계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자본금은 기업주의 사업 미천이며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을 말합니다. 이 자본이 자본 잠식에서 말하는 자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 즉 자본금이 4억 원이고 발행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인 자본잉여금이 1억 원, 사업이 잘 돼서 5억 원의 이익잉여금이 쌓였다면 A기업의 자본총계는 10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만약 이 회사가 계속 적자를 내면서 그동안 쌓아둔 잉여금이 줄어든다면 자본총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자본총액이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것을 부분 잠식이라고 하고 자본총액이 0보다 작아지면 이를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자본이 50% 이상 잠식될 경우 관리 종목에 편입되고 완전 자본 잠식이 될 경우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자본 잠식의 위험이 있는 회사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증자, 두 번째가 감자입니다. 증자는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고, 감자는 발행 주식수를 일정 비율만큼 줄이는 것입니다. 이때 자본 총계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본금만 줄어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본 잠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사의 재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악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펀더멘털의 적신호를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하나의 지표가 기업의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표들이 모이면 기업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여러 기업들을 분석하는 등의 노력과 경험이 더해지면 주식 초보자가 아닌 주식 고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